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충격적인 뉴스가 있죠. 자, 최근에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들과 지령을 주고받는 이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요즘 뉴스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령 내용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무려 청와대 전기끈을 준비를 해라. 자, 다시 한번 청와대 전기끈을 준비를 해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북한 공작원들과 우리나라 민노총 간부가 이따위 지령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여러분들, 명백한 간첩 행위죠, 이거는. 자, 안 그래도 불과 어제자 뉴스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어제 불과 이 영상을 올렸었죠.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무려 미군 기지로 흘러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시설물과 군사 장비들을 근접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전달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또 터진 거예요. 이젠 하다하다가 북한이 대한민국 노조단체한테 청와대 전기끈을 준비를 해라. 이런 소리까지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지령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정원을 비롯한 방첩당국이 수사 중간 과정에서 발표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이미 검증된 팩트들입니다. 자, 지령문의 내용을 제가 실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극히 일부분인데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서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해라, 추진해라. 명백한 간첩 행위입니다. 그죠? 자, 2019년 1월에 북한이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이자 간첩활동 혐의로 이번에 실제로 구속까지 된 민노총 간부 성모 씨에게 보냈던 실제 지령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런 내용도 충격적이게도 등장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화성, 평택 지역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된 비밀 자료들을 수집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라라는 지시 내용들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누가 보면은 같은 나라의 같은 조직의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행위라고 착각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솔직한 말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 같았으면은 이거 뭐 정치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런 묘사를 하면은 야, 그거 너무 유치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지령문이 대놓고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실 모든 시설물이 중요하지만 제가 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빨간 밑줄을 한번 그어놨습니다. 뭐 다 중요하기는 하죠.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다 중요한데 뭐 요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2019년 1월에 문재인 정부 전성기 시절에 북한이 우리나라 민노총 간부에게 보냈던 지령문의 실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불과 어제 23년 3월 29일 어제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민노총 간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든 후에 실제로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시설물을 촬영하고 북한에 전달까지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시켰고 19년도에 시켰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했어, 이것들이. 물론 뉴스 기사가 23년도에 나왔다라는 거고 실제 민노총 간부들이 저 따위 짓거리를 벌였을 때는 21년도입니다. 벌써 한 1년, 2년 전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표시가 나와가지고 제가 빨간 네모 박스를 쳐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2019년에 북한이 보안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령을 이렇게 우리나라 인간들한테 내렸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받아 들어가지고 21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주한미군 기지 같은 곳들의 시설 외관, 경납고 등 군사시설물들을 근접 촬영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나라 안에 그러니까 간첩들이 드글드글한다라는 거죠. 자, 안 그래도 민노총 간부 성모 씨라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지난 27일에 구속 수감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노총 집단이 알고 봤더니 북한이랑 안 엮인 데가 없다라는 거죠. 다 엮였다라는 거예요. 딱 2019년에 북한 지령문에서 시켰던 그대로의 내용을 21년도에 이것들이 칼같이 이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 오산 등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혹은 한미가 합동 운영하는 기지들로 흘러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북한에 보냈단 말이죠. 자, 대한민국에서 고액연봉 받아가면서 탱자탱자 놀고 틈만 나면 시위하는 인간들이 북한과 수령님을 이위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때는 열정도 저런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간첩질 할 때는 저것들이 뭐 워라벨이니 주 4일 근무 3일 근무만 시켜달라느니 이따위 소리들 쟤들이 절대로 안 하죠. 24시간 코피 흘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저런 인간들한테 저런 수준 미달의 인간들한테 대한민국의 수많은
20대, 30대, 40대 그 젊은이들이 속아 놀아났다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증거를 모아오던 국정원이 이번에 참 힘들게 이번 사건을 터뜨렸던 겁니다. 제발 좀 크게 공론화가 돼야 될 텐데 또 슬금슬금 덮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라가 정말로 위태롭죠. 자, 국가정보원 등은 최근에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민주노총 간부 성모 씨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던 북측의 지령문 90건과 반대로 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보냈던 이 30건의 보고문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에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민노총 본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지난 24일에는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기무사라든지 국정원 같은 조직들을 그렇게 이제 방첩 당국들을 박살내고 식물기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 민노총이라는 집단은 사실상 북한의 전진기지이자 간첩 소굴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 뒷배를 봐주고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던 것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였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방첩 당국이 확보했던 대북통신 문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절초풍합니다. 보면 송전망 등 이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들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해라. 그리고 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리고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 감정을 자극해라. 3번 이 진보당, 옛 통합진보당 장악과 원내 정당화, 4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지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보시면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정치, 대남 정치 문제에 간섭을 하면서 딱 대중들이 그러니까 과장된 정보에 혹하기 쉬울 만한 것들을 선동을 하고 있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특정 인물군이나 정치 세력 등을 지원하고 밀어대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도록 조성하라는 지령을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가 넘게 내보냈습니다. 왜 자꾸 이 일본 문제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려워하면서도 계속 불편한 진실들을 저 같은 어떤 우파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2019년 7월에 일장기 화형식을 하고 일본 사람들의 퇴출 운동을 벌이고 대사관과 영사관에 기습 시위를 해라. 파격적인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라. 그래가지고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어라. 이런 것들을 이 북한이 지령해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이 남한의 대중들을 선동하는 활동을 전개하라. 북한이 대놓고 그걸 시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민주당은 그걸 굉장히 충실히 이행을 했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또 2021년 5월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교묘하게 걸고 넘어지면서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대한민국 그 집권 세력들을 압박해가지고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반일파리 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세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전체가 어땠습니까? 저런 반일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선동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지, 큰 그림을. 교묘한 문구에 선동당하면 안 되고. 자,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것들이 모두가 한 몸이고 본체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내용을 줄입니다만 결국 다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은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나 혹은 민노총 이런 애들이 말이죠.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가끔 노조들이 충실하게 그 지령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한민국 대중들의 거의 절반은 거기에 철저히 놀아나고 춤을 추고 있고 말이죠. 북한이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을 하면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도 내렸죠. 원내 진입의 중요성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 선거에도 북한이 개입을 했습니다. 자, 강경파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선을 도우라는 지령 당연히 내렸죠. 양경수가 어떤 인간이냐면은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로 민족해방 NL 계열의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처음 이렇게 위원장의 선출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 뒷배가 누군지 이제 감이 오죠. 자, 참고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무려 내란 음모를 벌였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다가 2021년도 문재인 말기에 가석방까지 됐던 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속해 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진짜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문재인과 민주당 전체가 실제로는 옛 통진당 같은 저런 극좌 계열이나 민노총과 사실상 한 몸이라는 걸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힘당이 속 터지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이 문제가 나오면 되게 강한 표현을 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 정치 문제, 우리나라 양당제 시스템 문제 앞에 오면은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힘당을 제가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국힘당의 그 무능한 꼰대들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애들은 진짜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다 한 몸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를 봐주면서 공생하는 관계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 민주당, 뭐 예전에 해체됐던 통진당, 그리고 또 이 민노총 같은 대한민국의 거대 노조들 전부 다 공생하고 이어져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가끔 노조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라 이런 지령도 내렸고요. 윤석열 패거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라 이런 것도 시켰습니다. 어떤 지령도 있었냐면은 평화 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런 익숙한 구호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반정부 시위들이 실제로는 전부 다 그걸 하라고 북한이 그대로 시켰던 내용들이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단체들이 그 지령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개뿔도 쥐뿔도 모르면서 그것들한테 선동당해가지고 밑에서 춤을 추는 무지랭이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위에 각급의 대가리급들은 전부 다 저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99%가 전부 다 저런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성모 씨 등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에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올려보낸 보고문, 충성맹세의 내용들입니다. 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상은 인류의 단결과 연대, 평화를 앞당긴다. 아부하는 겁니다. 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이따위 내용들을 우리나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에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첩이 아니면은 도대체 뭐가 간첩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국정원 등 방첩당국의 관계자들도 인터뷰하기를, 이번에 지령문과 보고문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조직은 극히 일부분으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평소 하던 얘기 그대로 나오죠.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그런 어떤 방첩당국 전문가들의 입에서 그대로 나오죠. 이 척하면 척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살면 그러니까 방에만 앉아 있어도, 집에만 앉아 있어도 이런 내용을, 집안에서 현명한 사람은 능히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머리로 암기하고 공부하고 배워도 저런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선동당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이렇게 나고 자랐으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죠. 북한이 지시 내린 내용과,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민노총 같은 노조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이 행동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입이 아파가지고 일단 사건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시켰고 그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거의 대부분의 반우파 정부 시위, 한미동맹 비판 시위, 평화파리, 노동자파리, 이딴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대놓고 그냥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잔소리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뒤늦게라도 밝혀지는 걸 볼 때마다 역시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단하구나, 할배들이 하는 말씀이 진짜 틀린 게 없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흔히 많이 배웠다라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 뭐 2030 세대같이 확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40대도 요즘 젊은 시대죠. 자기들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인데, 흔히 많이 배웠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민낯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진 절반은 민주당 선동의 인형처럼 놀아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우파적인 사상의 뿌리가 그다지 깊지가 못해요. 얕은 애들이 조금만 적절하게 이렇게 적당히 뭐 반일팔이라든지 뭐라든지 선동을 해주면은 흔들리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자기 딴에는 깨어있다라고 자부하는 애들도 조금만 이렇게 깊이 얘기가 들어가 보면은, 야, 그거는 너무 과도한 이념론이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그런 거는 캐캐 묵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언제까지 이제 뭐 그런 거 뭐 북한파리만 할 거냐, 이런 바보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파, 젊은 우파들 중에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은 근데 어떻습니까? 할배들 말이 맞잖아요.
표현을 이분들이 세련되게 못하신다 뿐이지 정치 뉴스 볼 때마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그런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들 대부분을 볼 때마다 어른들이 입에서 늘 하던 말이 뭡니까? 빨간 애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제가 지금 이제 언어를 좀 순화를 한 겁니다. 빨간 애들이다. 전부 다 빨간 애들이다. 이런 말을 할배들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말이 옳더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젊은 국민들이 대우각성을 하면서 두 눈 크게 뜨고 깨어나 반드시 이들이 이 어르신들이 한평생 갖다 바쳐 건국한 나라, 싸워서 지킨 나라, 건설까지 해놓은 이 나라, 이 유산을 제발 좀 우리가 잘 계승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권 바꿨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위험하고 국민들의 어떤 사고력과 심지는 너무나도 그 심지의 깊이가 얕아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말이죠. 항상 두 눈 크게 뜨고 우리가 각성한 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